혼자 계실 때 갑작스럽게 몸이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특히 새벽녘이나 모두 잠든 밤에 혹은 가족들이 외출하고 집에 혼자 남겨졌을 때 말이죠. 그럴 때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고 만약 나에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어쩌지 하는 막연한 두려움에 사로잡히곤 합니다. 특히 뇌졸중처럼 순식간에 찾아오는 응급 상황은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주변에 아무도 없을 때 몸이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면 정말 속수무책일 것 같은 그 고통스러운 현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우리 스스로를 지키고 생명을 구할 수 있는 비법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갑작스럽게 뇌졸중이 찾아왔을 때, 특히 혼자 계실 때 즉시 생존율을 높일 수 있는 몇 가지 중요한 비법들을 자세히 알려드릴 거예요. 단순히 무엇을 해야 한다는 정보 전달을 넘어 여러분의 마음을 안정시키고 실제 상황에서 당황하지 않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겁니다. 이 영상 마지막에는 여러분을 깜짝 놀라게 할 만한 중요한 이야기가 숨어 있으니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에게 너무나 소중한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비법, 지금 바로 시작해 볼까요? 그럼 가장 먼저 가장 중요한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혼자 계실 때 뇌졸중 증상이 나타난다면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신속하게 해야 할 일은 바로 자신의 몸이 보내는 신호를 정확하게 알아채는 것입니다. 뇌졸중은 골든타임이 생명을 좌우하는 병이라고 불릴 만큼 시간이 정말 중요합니다. 발병 후 몇 분, 몇 시간 안에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회복 가능성과 후유증의 정도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죠. 많은 분들이 설마 나에게 그런 일이 생길까 하고 안일하게 생각하시거나 혹은 갑작스러운 증상에 당황해서 시간을 허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달라져야 합니다. 미리 뇌졸중의 주요 증상들을 머릿속에 넣어두고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야 합니다. 가장 흔히 알려진 뇌졸중의 초기 증상은 페이에스트라는 간단한 약어로 기억할 수 있습니다. 이는 얼굴, 페이스, 팔, 암, 말, 스피치, 그리고 시간, 팀, 얼추라를 의미합니다. 먼저 얼굴을 거울에 비춰보거나 손으로 만져보세요. 한쪽 얼굴이 비뚤어지거나 입꼬리가 한쪽으로 처지지는 않았나요? 웃어보려고 할 때 한쪽 입만 올라가고 다른 쪽은 굳어있는 듯한 느낌이 든다면 의심해봐야 합니다. 다음으로 팔입니다. 양팔을 앞으로 쭉 뻗어보세요. 한쪽 팔에 힘이 빠져 아래로 축 처지거나 팔을 들어 올리기 어렵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젓가락질을 하거나 물건을 잡으려 할 때 갑자기 힘이 풀리는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말입니다. 갑자기 말이 어눌해지거나 다른 사람의 말을 이해하기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평소에는 잘 쓰던 단어가 떠오르지 않거나 발음이 새는 듯한 느낌이 든다면 의심해 봐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시간. 이 모든 증상 중 하나라도 나타났다면 지체 없이 즉시 메리구에 전화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건 괜찮겠지 하는 생각으로 증상을 무시하거나 좀 더 지켜보자고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것입니다. 특히 혼자 계신다면 이런 판단이 더욱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 작은 변화라도 느껴진다면 내 몸이 보내는 위급 신호라고 생각하고 즉각적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만약 휴대폰이 멀리 있거나 몸을 움직이기 힘들다면 근처에 있는 큰 소리를 낼 수 있는 물건을 이용해 주변에 자신의 위급 상황을 알리려 노력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물컵을 떨어뜨리거나 벽을 두드리는 등 소리를 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만약 가족이나 이웃에게 미리 자신의 건강 상태나 혼자 있는 시간을 알려주는 습관을 들이는 것도 좋습니다. 위급 상황 시 이웃이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서로 비상 연락망을 공유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집안 곳곳에 비상 상황 시 연락할 수 있는 전화기나 비상벨 등을 설치해 두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이처럼 뇌졸중 증상을 인지하는 것이 첫 번째 생존 비결이라면 다음 단계는 이 인지를 바탕으로 실제 행동에 옮기는 것입니다.
이제 막 중요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엘기구에 전화를 걸었다면 그 다음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구조대가 오기 전까지의 골든타임 동안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오기 자, 이제 뇌졸중의 주요 증상을 인지하고 배 식구에 연락을 취했다면 그 다음으로 해야 할 일은 구조대가 도착하기 전까지 스스로를 보호하고 더 이상의 상황 악화를 막는 것입니다. 이 시간이야말로 생존율을 높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골든타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혼자 계시기 때문에 더욱 중요한데요. 가장 먼저 최대한 편안하고 안전한 자세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의식이 흐려지거나 몸에 힘이 빠지는 느낌이 든다면 억지로 움직이려 하지 말고 바닥에 주저앉거나 누워서 머리를 약간 높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옆으로 누워서 기도를 확보하는 자세도 도움이 됩니다. 이는 구토를 할 경우 기도가 막히는 것을 방지하고 뇌압 상승을 조금이나마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침대나 소파 근처라면 그곳으로 몸을 지탱하며 이동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중요한 것은 절대 무리해서 움직이거나 억지로 일어서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낙상으로 인한 추가 부상은 뇌졸중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의식을 잃을 것 같은 느낌이 든다면 주변에 딱딱하거나 날카로운 물건들이 없는지 확인하고 머리를 보호할 수 있는 부드러운 쿠션이나 옷가지 등을 베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혼자 계실 때는 스스로를 보호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두 번째로 당황하지 않고 침착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갑작스러운 상황에 침착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흥분하거나 불안해하면 혈압이 더욱 높아져 뇌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면서 마음을 가라앉히려고 노력해보세요. 구조대가 오고 있다, 나는 안전할 것이다 라는 긍정적인 자기 암시를 해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옆에 휴대전화가 있다면 배 식구 상담원과 계속 통화하면서 지시를 따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상담원이 질문하는 것에 대해 최대한 솔직하게 대답하고 자신의 현재 상태를 정확히 알려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오이더 말이 잘 나오지 않더라도 고개를 끄덕이거나 손짓으로라도 의사 표현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절대 물이나 음식물을 섭취하지 말아야 합니다. 뇌졸중이 발생하면 삼킴 기능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물이나 음식물을 잘못 삼키면 폐로 들어가 흡인성 폐렴을 일으킬 수 있고, 이는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갈증이 심하게 나더라도 참고 구조대가 도착한 후 의료진의 지시에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사나 약사가 지시한 약이 아니라면 임의로 약을 복용하는 것도 삼가야 합니다. 혈압약이나 혈액 희석제 같은 약들이 뇌졸중 환자에게는 오히려 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미리 준비해두면 좋을 것들입니다. 침대 옆이나 거실 등 평소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 근처에 항상 휴대폰을 충전해두고 비상 연락망 가족, 이웃 주치의 등의를 크게 적어서 잘 보이는 곳에 붙여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자신의 복용 약물 목록과 기저질환, 알레르기 유무 등을 기록한 간단한 의료 정보를 한 장의 종이에 작성하여 잘 보이는 곳, 냉장고 무늬바이나 휴대폰 케이스 뒤에 넣어두는 것도 좋습니다. 구조대가 도착했을 때 이 정보를 빠르게 전달할 수 있다면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응급처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스마트워치를 사용하고 계시다면 심박수나 낙상 감지 기능 등 응급 상황에 유용한 기능들을 활성화해 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러한 작은 준비들이 혼자 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위급 상황에서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는 든든한 방패가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생명을 지키는 마지막 단계, 가장 중요한 마음가짐과 장기적인 대비책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이제 우리가 위급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 중요한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뇌졸중의 증상을 알아채는 것, 그리고 엘리코에 연락한 후 구조대가 올 때까지 스스로를 보호하는 행동들은 우리의 생명을 지키는 필수적인 과정들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더해 장기적으로 우리 스스로를 보호하고 무엇보다 중요한 마음가짐에 대한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병을 피하는 것을 넘어 병에 걸리더라도 잘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비법이기도 합니다. 우선 꾸준한 건강 관리 습관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뇌졸중은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 만성질환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평소에 혈압과 혈당을 정기적으로 체크하고 의사 선생님의 처방에 따라 약을 꾸준히 복용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예방책입니다. 또한 짜고 기름진 음식보다는 신선한 채소와 과일, 통곡물이 풍부한 한식 위주의 건강한 식단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싱겁게 먹는 습관은 혈압을 관리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너무 많은 양을 한 번에 먹기보다는 소식을 통해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가볍게 몸을 움직이는 습관도 필수적입니다. 매일 30분 이상 꾸준히 걷는 것만으로도 혈액순환을 돕고 혈관 건강을 개선하는 데 큰 효과가 있습니다. 무리한 운동보다는 자신의 몸에 맞는 유산소 운동과 가벼운 스트레칭을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혼자 계신다고 해서 우울해지거나 활동량이 줄어들지 않도록 동네 뒷산이나 공원을 산책하거나 경로당이나 문화센터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몸을 활발히 움직이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정신건강 관리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고립감이나 외로움을 느끼기 쉬운데 이러한 감정들은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면역력을 약화시켜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혼자 계실 때 뇌졸중이 찾아오는 상황에 대한 두려움도 정신적인 스트레스의 큰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마음을 편안하게 유지하려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취미 생활을 가지거나 이웃과의 소통을 통해 외로움을 극복하는 것이 좋습니다. 요즘은 스마트폰으로도 다양한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으니 자녀들이나 손주들에게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때로는 마음이 힘들 때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세 번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마음가짐입니다. 우리는 예측할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건강에 대한 염려는 더욱 커집니다. 하지만 이런 두려움에 갇혀버리면 오히려 삶의 활력을 잃게 됩니다. 우리는 만약에 상황에 대비할 수는 있지만 그 상황 자체를 미리 두려워하며 삶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뇌졸중은 갑자기 찾아오지만 우리가 미리 준비하고 대비한다면 그 충격을 최소화하고 극복해 나갈 수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 알려드린 비법들을 잘 숙지하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며 긍정적인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라는 생각을 항상 마음에 새기세요. 비록 몸은 혼자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는 백일구라는 든든한 비상 시스템이 있고 이웃과 가족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을 믿는 마음이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이처럼 몸의 건강뿐만 아니라 마음의 건강까지 챙기는 것이야말로 나이가 들수록 더욱 빛나는 삶을 살아가는 진정한 비법입니다. 자, 이제 이 모든 이야기들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마지막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혼자 계실 때 갑작스러운 뇌졸중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 아주 중요하고 실질적인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얼굴 한쪽이 처지거나 팔다리에 힘이 빠지고 말이 어눌해지는 등의 초기 증상을 알아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이 증상이 나타났을 때 지체 없이 119에 연락하는 것이 생명을 살리는 첫걸음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또한 구조대가 오기 전까지 스스로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방법, 즉 편안한 자세를 취하고 절대 물이나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것 등 골든타임 동안의 행동 요령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평소 꾸준한 건강관리와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우리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도 함께 이야기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고 불안감 속에서도 평온함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 비법입니다. 기억하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준비된 마음입니다. 우리는 알 수 없는 미래를 마냥 두려워하며 살기보다는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지식과 용기를 갖추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작은 변화들이 모여 우리 삶에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오늘 배운 내용들을 머릿속에 잘 새겨두시고 혹시라도 주위에 혼자 계시는 어르신들이 있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셔서 그분들도 함께 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 중에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는 다른 분들에게도 큰 용기와 지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우리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위한 더 유익한 정보들을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우리는 모두 서로를 돌보며 함께 살아가는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혼자라는 생각에 지치지 마시고 오늘 배운 내용들을 바탕으로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한 노년을 보내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여러분 모두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활기차고 풍요로운 삶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